조국 혁신당의 조국. 제가 내재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 지금 무슨 얘기 했냐면요.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약이 있나? 대기업이 직원들한테 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추면 그만큼 국가가 돈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세금을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니까.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함부로 공약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제7공화국 기자회견을 했대요. 제7공화국 이것도 뜬금없는 얘기인데요. 제7공화국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제6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제6공화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체계를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새로운 그 정치 체제의 환경을 만들면 이제 공화국이 바뀐다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국은 지금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뭐 우리나라 국회를 완전히 자기 힘으로 지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자기가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7공화국 지금 공약을 내놓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연대임금제. 하기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조국은요 법무장관 때인가요? 민정수석 때인가요? 저 국회에 나와서 본인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한테 지금 지지한다라는 응답을 내놓고 있는 분들한테 제발 묻고 싶습니다. 조국은 자기 입으로 말한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7공화국 공약도 사회연대 임금제입니다. 근데 내용을 놓고 보니 대기업 임금을 깎아가지고 그리고 그 상태에 딱 놔두고 중소기업을 올려가지고 똑같이 하겠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런 정책은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등등 얘기하는데 그런 나라에서 저는 이런 정책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토당토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기업 임금을 동결시키거나 깎은 다음에 그만큼 세제 혜택을 주겠다. 조국은 경제학 지식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배를 이렇게 불리는 대기업 오너죠. 종업원들한테 봉급을 깎아서 그만큼 돈이 남고 또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니까 그만큼 돈이 남고 대기업 오너 회장님들은 꼭 먹고 알 먹고 이게 조국이 꿈꾸는 사회주의 연대 임금제입니까? 아니 이 생각을 저 같은 사람도 그냥 한 10초만 생각해도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이런 공약을 정말 눈썹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다. 신혼부부 중에는 공공임대주택보다는 다른 곳에 살기를 원하는 가령 직장에 가까운 곳이라든지 또는 뭐 나름대로 교회에 나가서 전원주택 살겠다는 뭐 신혼부부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다양한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면 다 좋아할 줄 알죠. 그다음에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자치 분권회를
이거 뭡니까? 이 정체불명의 공약을 자꾸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남북관계를 수립하겠다.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하고 다 인정해주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 임금 깎아서 그만큼 국가가 세제 혜택을 줘서 보전해 주겠다. 저 대기업 회장님들 전부 다 조국 혁신당 찍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 100대 대기업 안에 들어있는 그 우리나라 기업의 그 오너 회장님들 그 일가족 모두 가셔서 전부 다 조국 혁신당 찍고 오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새로 나오는 거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5년 전에 그때 조국 사태가 한참 전국을 막 들끓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웅동학원 조국 일가가 유지하고 있었던 부산에 있는 웅동학원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 웅동학원을 궁극적으로는 거기다가 조국 일가가 그 종합병원을 지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 종합병원 타운, 호스피털 타운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녀 중에 한 사람 조민희를 의사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갖은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뭐 서울대 의전원에 넣었다 안 되니까 부산대 의전원으로 해서 이렇게 꼭 의사 자격증을 갖도록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웅동학원을 이제 어느 단계에서 병원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때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조국이 웅동학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일가는 모든 거 거기 손 떼겠다. 그러나 알고 보니 사회 환원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이사회 논의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하는 계기가 다 있습니다. 뭐냐? 양문석이가 서울 잠원동에 지금 41평짜리 아파트를 31억에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세가 40억대 중반쯤 간답니다. 그런데 일이 불거지니까 양문석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돈 갚고 나머지 이익 있으면 이익금도 사회에 뭐 어디에 기부하고 별 얘기 다 했습니다. 이 말은 번지르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랬습니다. 이거 현장 기자들이 곧 취재할 것이다. 그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가 다 나옵니다. 그 아마 동 번지수 다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 보면 됩니다. 네, 사장님 계세요? 부동산 중개소? 저 양문석 씨네 집 그 매물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왜? 무슨 소리예요? 물어본 적도 없네요. 안 내는 겁니다, 이건. 아니면은 네이버나 어디 이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매물만 다 모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검색해 보면 돼요. 매물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서울 잠원동 그 단지수 놓고 그다음에 41평 딱 지면 딱 나옵니다. 그냥 저보고 하라면 한 30초도 안 걸립니다. 저도 그런 거 검색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양문석이 집 팔겠다는 약속. 이거 지키겠는가? 어떻게 만든 집인데. 뭔가 모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마침 생각해 보니까 조국도 뭐 다 팔아서 뭐 기부하고 어쩌겠다고 했지. 알고 보니 그렇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대학생들 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신전대협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거기서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를 규탄하는 촛불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조국 사태 입시 비리로 공정의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가 2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의원직을 통한 방탄에 나선 것이다. 5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다시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할 테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